아주 잘 왔어. 오늘은 오르세 미술관을 가기로 했습니다. 세느강 옆에 위치한 오르세 미술관은 1900년 만국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오르세 기차역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파리 3대 미술관 중 하나이죠. 지금도 기차역이 지하에 있네요. 예약을 안 해서 한참 기다릴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의외로 줄이 짧았습니다. 한 30분 정도 줄 서서 기다린 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 보낸 자유의 여신상의 청동 축소판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일단 구내 카페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관람을 시작합니다. 테라스 구역의 조각품들을 먼저 둘러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귀엽고 하얀 백곰이 눈길을 끄는데요. 로댕의 조수 출신인 폼폼이 당시에는 파격적인 단순한 형태의 백곰 작품으로 스타덤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로댕의 수제자이자 20세기 현대 조각의 개척자인 브루델의 활을 쏘는 헤라클레스입니다. 로댕의 작품들이 있고요. 로댕 미술관에서 보았던 까미유 클로델의 성숙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지옥문의 석고 원형도 전시되어 있네요. 영층으로 내려와서 홀에 전시되어 있는 조각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호황이 잘 되는 넓은 홀에서 명작들을 기분 좋게 잘 감상했습니다. 1층의 별도 전시실에는 마네와 드가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오르세 미술관이 뉴욕 매트 뮤지엄과 협력하여 기획한 특별 전시입니다. 평생의 라이벌이자 동료였던 마네와 드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보여준 전시인데요. 사교적이고 야망 있는 마네와 내성적이고 은밀하고 독자적인 예술 세계에 집중했던 드가의 작품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드가가 그려준 마네의 부인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네가 잘라버린 그림이라네요. 관람객들이 엄청 많았고요. 당시 최고의 전시로 뽑힐 만큼 화제를 불러일으킨 전시입니다. 아주 잘 왔어. 너무 재밌어. 너무 비교하면서 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바깥에 달려있는 시계 안쪽인데요. 커다란 시계 사이로 세느강이 내려다 보이는 인기 있는 사진 스폿입니다. 5층의 인상주의 전시관은 오르세 미술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당시 파격적인 구도로 미술사 혁명의 시발점이 된 마네의 작품입니다. 마네를 응원하려고 그린 모네의 같은 이름의 그림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담보로 맡겼다가 곰팡이가 생겨서 이런 조각난 그림이 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좋아하는 르누아르의 그림입니다. 몽마르트에서 춤을 추는 시민들의 활기찬 풍경이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역시 좋아하는 하유보트의 새로 입수된 그림도 있네요. 하유보트는 인상주의 화풍의 사실적인 요소를 결합한 화가입니다. 특별전에 내려가 있는 작품 말고도 드가의 작품이 많이 있었고요. 그 외에 시슬레, 피사로, 세잔 등의 인상주의 거장들의 전성기 시절 작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모네의 대표작들도 많았는데요. 아내와 아들과의 행복한 순간을 그린 개 양귀비꽃과 역시 아내를 모델로 한 양산 든 여인, 그리고 수련 시리즈들이 있었고요. 빛에 따른 변화를 관찰한 루앙 대성당 연작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세잔의 주요 작품들도 많았습니다.
사진으로만 접하던 작품들을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후기 인상주의 폴 시그냐 작품 중심으로 중층으로 다시 내려오면 후기 인상주의의 독보적인 두 거장, 고갱과 고흐의 전시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를에서 고흐와 고갱이 함께 지냈던 고흐의 방입니다. 무엇보다 이 전시실의 하이라이트는 고흐의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10여 년 전 아르레 갔을 때 론강을 바라보며 떠올렸던 작품이고요. 실제로 원본 작품을 마주하니 충격적인 감동이 밀려듭니다. 이거하고 봤고요. 마네 드가정으로 봤고요. 네. 자, 마셔보세요. 어떤 게 마네고 어떤 게 드가인지. 풍성한 좋은 작품들 너무너무 잘 감상하고 갑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봉마르쉐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봉마르쉐는 세계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하는데요. 조용하고 고급진 백화점입니다. 이곳 식품관이 특히 유명한데요. 저희는 여기서 저녁도 먹고 내일 아침에 먹을 빵과 과일 등을 사려고 합니다.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포장해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는 중식을 골라서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봉마르쉐 식품관에서 사온 빵과 과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속입니까? 내일 떼제배를 타고 스위스로 출발하는데요. 스위스 가져갈 짐만 남기고 나머지 짐을 싸서 맡기러 왔습니다. 저희가 스위스에 다녀와서 잠시 머물 호텔을 기차역 근처에 예약을 해놨거든요. 직접 와보니 바로 기차역과 딱 붙어 있습니다. 호텔에 짐을 잘 맡겼습니다. 수도로 돌아와 오페라 가르니에로 향했습니다. 오페라 가르니에 극장에 도착했습니다. 공연 시작 시간까지는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저녁도 먹을 겸 바로 옆에 있는 라파이에트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백화점 내부가 정말 크고 화려합니다. 가르니에 오페라 극장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83m에 달하는 돔이 정말 멋지고 화려합니다. 규모도 엄청 크고 파리 쇼핑의 메카답게 다양한 브랜드들로 가득합니다. 저희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무료 전망대인 백화점의 루프탑 테라스로 올라가 보았는데요. 마침 오늘 테라스가 일찍 닫는 날이네요. 여기 바깥 테라스에서 에펠탑과 시내를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아쉽지만 안에서만 살짝 봐야겠어요. 카페 닫기 전에 얼른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페라 가르니에에 왔습니다. 발레 공연을 예약했는데요. 소설 마농 레스코를 각색한 발레 마농의 역사라는 작품입니다. 계단과 장식이 너무 화려해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극장 내부도 너무 예쁘고 화려합니다. 샹들리에 위 천장에는 샤갈의 그림이 있습니다. 파리를 사랑했던 샤갈이 의뢰를 받고 무료로 그려준 그림이랍니다. 발레 공연은 정말 좋았는데요. 특히 여주인공 마농이 우리나라 박세은 양이라서 더더욱 좋았습니다. 박세은 발레리나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에뚜알 수석 무용수로 활약 중인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오페라 가르니에 극장에서 공연까지 보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